무죄가 가져주는 그런 의미는 무언가 이런 제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방송을 쭉 들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아,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밝혔죠. 예.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에 항소를 포기한 채 국선 변호인들과는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줄곧 혐의를 부인해서 온 만큼 기존 입장을 존중한다는 방침이었고, 변호인단은 1심이 증거 능력을 인정한 안종범의 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예. 이것은 아마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판단하고 같이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1심에서 김세윤 재판부는 대통령의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정말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예. 이번 국선 변호인단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그런 주장도 했고,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과 개인적으로 치러간 범죄 수익이 없다는 이런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깨끗한 대통령을 뇌물로 엮어서 탄핵도 모자라 감옥까지 보낸 대한민국, 너무나 잔인하고 멍청한 국민들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은 소통령, 김대중 아들셋 삼남은 홍삼 트리오, 노무현 형님 노건평은 봉화대군, 이런 사람이 정말 비선실세이고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강남 아줌마에 불과한 사람을 완전 검찰 국회 여론 및 반대파들은 악마 이미지를 뒤집어 씌웠고, 민도 낮은 그런 국민들은 강욱봉이 뻥임을 알면서 침묵했던 것처럼 탄핵 때도 결국 비겁하게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불법 정권 탈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려는 전형적인 쿠데타 세력들의 정치적 수법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가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이 임기 채우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 이민 가겠다고들 하고, 또 제 주변에도 이민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최순실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 과거 정권마다 다 있었던 겁니다. 소통령이 바로 그 대표적인 거 아닐까요? 그때는 당사자만 처벌하더니 왜 최순실 건은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탄핵으로 대통령을 처벌합니까? 이건 정권을 뺏기 위한 선동 전략의 하나가 아니었나요? 카드라, 검찰을 밀어라, 주사파, 검경계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뼈다구 하나 얻어먹을 거라고 양심이고 정이고 다 팔아먹고, 누구도 말도 안 되는 소위 문바들마저 이해 못하는 재판에 형량에다가 혐의를 걸고 속된 말로 지랄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 세금에 찌들리고 김정은 퍼주느라고 바쁜 이 청와대 여러분, 지역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주사파 정권을 모르는 국민들의 설마하는 기대에 국가는 넘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이 주장하는 논리는 억지성 주장에 불과하고, 판결 또한 한국인의 김치건성, 우르르 몰려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돌팔매 던지는 못된 이짐의 근성에 영향을 받은 판결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유라가 빌려탄 말이 뇌물이라는 논리는 억지 주장의 단연 압권이었죠.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가 오면 임금님 덕이고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면 임금이 부도간 이유입니까? 통치행위가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권력남용이라고,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는,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문재인은 정말 동교동 2호의 경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지시는 그야말로 직권남용이죠. 원전 폐기 지시로 1,000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도 문제고 드루킹 연루도 있고 감옥 갈 일만 남았습니다. 안종범 수첩이 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정황 증거가 되나요? 안종범 재판의 정황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내 수첩도 다른 사람 재판의 정황 증거도 되는 건가요? 머지않아 판세는 뒤집어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로 복귀하고 구테타 단체는 모두 감옥살이로 돌아갈지도 모를 겁니다. 단 이름도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전직 대통령을 해악질하고 국민성을 건드려서 거짓 선동으로 정권 잡고 대통령을 관계로 구속한 재가는 언젠가 되돌아갈 겁니다. 중국 시진핑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촛불 선동 데모 주동자들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중국 기웃거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또 가면 또 얻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촛불내라는 강우병 이래로 조직적으로 행해 온 대한민국 뒤집기 공작입니다. 촛불내란의 최고 수혜자가 김정은이라는 게 지금의 결과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사이버 부대가 관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인들 중에 그래도 아직 국선 변호인들처럼 제대로 된 법조인들이 남아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사법 정의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실 국선 변호인이라고 해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선 변호인들은 대개 피고가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거나 개전의 다시 말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정상 참작해 달라고 하는 게 고작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번 국선 변호인들은 공직하고 의롭습니다. 김 세 변호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끝까지 분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선 변호인단이 검찰 사법부보다 훨씬 양심적이고 독특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북개곰, 노조곰, 선생곰 반드시 잡아서 웅담을 뽑아내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걸 판사들만 모르나 보죠. 촛불 내란과 그에 앞장선 김무성, 김성태, 권선동 이런 간의 배신으로 정치보복을 당한 불행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의 피해자입니다. 가해 내란 반역자들은 언젠가 하늘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단을 할 것입니다. 만약 국선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부 무죄가 되면은 지금 정부도 전부 무효가 되나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1심 재판관들, 아니 대한민국 좌파들 모조리 그들을 어디다 버려야 되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분이었죠. 채권을 안 만들고 패거리 정치를 멀리한 분입니다. 이런 깨끗한 정치인을 우리가 지키고 지지할 때 대한민국 정치가 깨끗해지고 선진국 정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죄를 하나 직접 받은 것이 없는데 24년형이라니 참 세계가 웃을 일이고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입니다. 이 기네스북 잘 아시는 분 한 분 좀 올려주세요. 문재인 씨,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제대로 잠이 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의 한 짓에 비하면은 역대로 가장 청렴한 대통령입니다. 40년 지기 최순실로부터 지인을 소개받아 정상적으로 공직을 임명한 것은 절대로 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은 누구한테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돈은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매년 국세청에 보고하고 부당하게 사용되면 처벌받습니다. 그 돈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뇌물이냐고요. 최순실이가 소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좀 도와주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탄핵감이 됩니까? 우파 대통령이 우파 좀 지원한 게 무슨 죄가 됩니까? 평창올림픽 대기업 지원, 국민연금의 현대자동차, 원정 중단 국고 손실, 교과서 자유 삭제로 인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묻어놓고 후환이 두려워 뒤통수가 똥꼬치 저린 인간들 많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 이전에 한 인간을 없는 죄를 씌워 몰락시킨 죄는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여기 가담된 모든 인간들은 평생을 대한민국에서 시달리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운운하면 과연 대통령이 통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허수아비지겠죠 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북한 애국 세력과 국정원이 손잡고 새끼 돼지놈을 건자해서 끌어내리는 작전을 계획했었고 실패로 돌아가 북한에서 대대적 숙청이 있었다고 신동아 기사가 있었는데 탄핵도 이 사건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눈뜨고 정권 강도당하고 강도에게 하진사살까지 받는 현실이 지금 한국과 박근혜 대통령이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나라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은 존재하느냐를 물을 정도의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구테타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소리도 전혀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롯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기를 고대합니다. 결코 자고 우면하지 않는 자세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1심 재판부처럼 좌편향 정권에 밀붙어서 양심을 저버리는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헌재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처음부터 검찰도 영장 판사도 도주 우려나 정거인멸이 없었음에도 구속을 시켰습니다. 1심도 그러니 국선 변호사들의 심정적 변호는 법관들도 공감 가는 분들이 아마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은 서슬퍼런 주변이 있는데 그게 어디 쉽겠냐 싶습니다. 전 정권이 현 정권보다 경제도 야당에 발목 잡혔어도 훨씬 잘했습니다. 세수도 60조가 넘어 문정권이 2월 받았으니 수구자익들은 최종적으로 징역 20년 정도를 작정하고 있을 겁니다. 김명수는 벌금이라는 보너스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죠. 어차피 우익 척결이라는 그런 목적의 인민재판인 겁니다. 만행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불법 감금 스스로 자진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악한 반역자들은 반드시 처형해야 할 것입니다. 국선 변호라 기대도 안 했는데 민병 같은 변호사가 아닌 그래도 심장을 가진 국선 변호사가 있어 다행입니다. 모든 국민이 보고 느낌이 다 그와 같을 것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적과 내통한 주사파 반역도당의 조직적 반란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 제84조를 명백히 위반한 탄핵은 원천 무효입니다. 주사파 반역도당의 조직적 반란을 진압,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지금 그때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탄핵을 주도한 당시 원내 다수당이던 햇불당 역도들에게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번이라도 정부 정책에 협조한 적이 있었나요? 경제와 안보가 그때보다 나아졌나요? 서민과 중소기업이 더 좋아졌나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한국 탄핵의 핵심이 읽혔죠. 증거가 없으니 묵시적 청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게 무슨 짓인가요? 뇌물 먹고 자살한 노무현의 망령이 되살아나 지금 문재양은 복수혈전에 눈이 뒤집혀 올인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중에 지원한 기업인들과 문재인은 정권이 바뀌면 모두 묵시적 청탁죄로 감옥을 가고도 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배신자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도 같은 정치판에서 더 이상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처럼 따지면 유죄 아닌 사람이 있을지, 최순실의 죄가 국정농단식이나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축제를 했는지를 따져보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내후 외란죄가 아닌데 면책특권 박탈이 타당한지 봐야 하지 않습니까? 주 4회씩이나 끌고 다니며 재판했지만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권력의 넘치나 보는 이런 법 체계하에서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특히 적폐라는 이름으로 보복을 일삼는 정권과 그것이 정의라 세뇌전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무죄입니다.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부모 자식 간에도 경제공동체는 아닌 거 아닌가요? 억지로 만들어서 뇌물죄를 적용했고 또한 재단의 기업이 기부한 것을 또한 뇌물죄, 연설문 몇 건 최순실한테 보여줬다고 그게 국정농단? 이제 많은 국민들이 죄가 없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도둑이 매를 드는 작금의 시국에서 누가 적폐이고 누가 적폐가 아닌가요? 갖다 붙이는 대로 죄다 적폐가 되는 나라. 오늘 농협에 갔더니 그쪽 분이 하시는 말이 나라 꼴이 개차반인데도 지자체 선거에서 전라도당이 이겼다는 게 국민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 꼴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통치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